지금부터 할 일은 저희가 이제 리플라이 서비스에 대한 처리를 만들어서 여기 처리하는 것을 여기다 짜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 교재에서는 등록하는 것부터 나와 있어요. 등록하는 것부터 나왔는데 요 안에다가 제가 이제 등록하는 것 말고 이제 리스트를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40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06페이지에 40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쓰냐면 펑션입니다. 그 펑션입니다 라고 쓰시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중괄호 닫고 이렇게 쓰시고요. 그 펑션 이름을 줬어요. 이름은 get list다 썼는데 근데 저는 리스트다 이렇게 쓸게요. 리스트. 그 리스트라고 그냥 주셔도 되고 get list라고 주셨는데 그냥 펑션 뒤에 펑션 뒤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펑션 안에다가 이 펑션 한 개 만들었네요. 펑션 서비스 가열거 그 리플라이 서비스 중괄알고 중괄알고를 그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썼어요. 이런 중괄호 고정하고 써셔서 작성을 한 줄을 찾수놨더니 여기다가 이제 펑션 부분을 익명 펑션으로 한 개 집어넣네요.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이 되어 있어서 얘를 어떻게 만들었지? 도대체 보겠습니다. 네. 그 애드부터 참고해서 일단은 참고해서 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비스 리스트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을 객체로 만들지 않고 가로 효과에서 함수로 만들었네요. 그냥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사용했고요. 그 이 안에 펑션입니다라고 썼어요. 이 안에다가 이제 펑션입니다. 펑션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이제 중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해서 쓴 걸로 돼 있으시고요. 맨 아래 중괄호 닫고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객체 변수를 저장한 줄 알았더니 처리에 해당되는 그 함수를 하는데 이게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서비스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객체 중괄호 고정학과니까 객체가 아니고요. 이제 그 함수를 선언한 거예요. 함수를 선언해서 썼는데 처리해야 될 내용을 담고 있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함수를 썼는데 처리해야 할 함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를 처리해야 될 함수를 리턴해 주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함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함수 작성을 했는데 이게 뭐 하는 그 함수를 나중에 호출을 하면 처리할 내용에 해당되는 처리해야 할 함수를 리턴해 주는 그러니까 리턴된 함수를 실행해서 처리하게 되는 이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리턴은 이제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여기다가 그 함수를 써가지고 썼는데 맨 끝에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함수의 밑에다가 리턴 한 다음에 무엇인가 저희가 리턴 한 다음에 무엇인가 이제 리턴해 줄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중괄호 고정학과에서 리턴해서 여러 개 중에 한 개 뭐 여러 개를 리턴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괄호중학과로 쓰시니까 이제 여러 개 중에 한 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리턴하시는 걸 만들었는데 요게 지금 요 자체가 중괄호중학과로 만들어서 쓰니까 이제 제이손 데이터로 만들었네요. 제이손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했네요. 요게 이제 그 함수를 객체화시켜서 함수를 객체로 만들어서 리턴했네요. 리턴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들어서 리턴하는데 그 앞에 값이 있고 그 값 안에다가 펑션을 집어넣어서 그 한 변수에다가 그 값이란 얘기는 걔가 변수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변수에 가로 열고 쓰면은 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함수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다가 이제 실행을 함수를 써놓는 거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쭉 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행할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자, 실행할 함수 정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정의할 내용 중에서 이제 펑션 지금 정의할 내용 중에서 맨 처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댓글 리스트 가져오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댓글 리스트 가져오기 이제 쓰는 펑션 쓰시고 펑션 이름을 써요. 저희는 리스트라고 쓸게요. 자, 펑션 이름은 리스트. 여기 교재에서는 get 리스트 이렇게 써놨어요. get 리스트라고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get 리스트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get 리스트에 해당되는 내용은 책 페이지 그 목록 처리에 해당되는 책 페이지 406페이지를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get 리스트라고 썼는데 이게 책대로 하면 get 리스트 그냥 쓸까요? 그냥 리스트. 저희는 그냥 리스트 쓰겠습니다. 가로 열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파람 이렇게 썼어요. 파람은 넘겨가는 데이터고요. 콜백이라고 썼는데 콜백은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처리가 데이터 가져오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실행되게 하는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함수 콜이니까 부르다 백 뒤에 아시겠죠? 뒤에 처리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러를 썼어요. 에러에 해당되는 것을 썼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썼습니다. 여기에 함수 가져오기 함수는 여기 이제 리스트 함수인데요. 리스트 가져오기 함수는 리스트 함수인데 앞에 이제 서버에 넘겨주는 데이터가 맨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오면 데이터를 가져오면 실행되는 함수를 그 다음에 집어넣었어요. 함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나면 실행되는 함수를 집어넣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거를 집어넣어라.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맨 앞에 파란만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콜백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들어오는 경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안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결정해서 코딩을 하시면 돼요. 콜백이 비어 있으면 이게 널이면 뭐 에러가 널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비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자 이렇게 쓸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부터 보시면 맨 처음에 VAR 썼는데 VAR고 이제 B넘버가 그냥 넘버예요. 그 게시판의 넘버죠. 아시죠? 그래서 그냥 넘버라고 쓸게요. 너는 넘버. B넘버 이꼬르 파람에서 파람.넘버 이 파람이라는 객체 안에 넘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람은 여기 보시면 서버에서 넘겨주는 데이터인데 요거는 서버에서 넘겨주는 데이터 객체입니다. 객체 제이슨 데이터로 객체가 들어가고 이 객체인 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점이 들어가요. 점 앞에 요거 앞에 거는 뭐다? 객체이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여기 뒤에 있는 게 이제 프로퍼티 요 뒤에 있는 게 객체 되셨죠? 파람 안에 있는 넘버, 파람 객체 안에 있는 넘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객체로 넘겨주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객체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넘버가 들어가 있는 파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해서 이제 불러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페이지 처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현재 이제 페이지 처리 안 하는 걸로 아시겠죠?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407페이지에 VAR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처리를 안 합니다. 안 하는 걸로 사용하시는 걸로 보실 수 있으시고 세미콜론 찍으세요.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달러 씁니다. 점 쓰시고요. 달러 점 썼는데 이 달러가 뭐지? 달러는 jQuery 함수입니다. jQuery 요거는 그 달러라고 쓴 거는 jQuery에서 요거는 뭐가 같으냐면 요거는 이제 그 jQuery라고 쓴 거하고 같으세요. jQuery라고 사용하신 거와 동일하세요. 아시겠죠? jQuery 함수의 달러입니다. 달러 점 쓰시면 여기에 보시니까 get 쓰시고요. get JSON. JSON으로 달라고 여기서 이제 하고 있네요. JSON으로 주세요. XML로 URL은 .do이지만 JSON으로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얘가 JSON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되셨나요? 제이선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다가 가로 열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URL을 먼저 써요. URL을 먼저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는데 URL은 쌍따옴표 찍습니다. 쌍따옴표 찍으시고 URL은 저희가 이제 슬래시 그 원래 보드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보드가 아니라 리플라이죠. 리플라이 슬래시 리스트 점 do로 하기로 했어요. 아시겠죠? do 되셨나요? 이렇게 do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넘기셔야 되는데 데이터를 넘길 수 있는 뭐 파라미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물음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넘버가 얼마라고요? 넘버 이꼬로 쓰시고 여기다가 플러스에서 여기 넘버 거기 VAR로 썼던 넘버를 이렇게 넘기시는 거죠. 넘버를 해서 넘겨라. 이 URL입니다. 선생님 개조해서이 뭐죠? 이거는 이제 jQuery.com에 가시는 거예요. jQuery.com. 자, jQuery.com 가보시면 자시고요. 여기 저희가 getJSON이라고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검색을 하시잖아요. 검색을 하시면 여기 getJSON 쿼리 여기 jQuery라고 되어 있는데 jQuery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jQuery 대신에 달러 쓸 수 있다. 달러 아시겠죠? $.jQuery에서 썼고 그 다음에 URL 그 다음에 넘어가는 데이터 그 다음에 success가 성공했을 때 처리되는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성공했을 때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넘어가는 데이터를 스트링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스트링 형식으로 사용하시고 여기 보시면 그 아작스를 이렇게 써서 아작스 원래 기본이 아작스입니다. 달러 아작스라고 쓰고 여기 보시면 그 데이터 타입이 JSON 형식입니다. 이렇게 할 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getJSON이라고. 되셨죠? JSON을 바꿀 수 있고 그 URL을 쓴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success로 쓴 것을 여기다가 지정하고 그 다음에 넘어오는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로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제 성공했을 때 그 이 서버에서 넘겨주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파라미터로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넘겨주는 데이터네요. 그 서버에서 받아내는 데이터입니다. 받아내는 데이터 이런 거를 이제 좀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제까지 잘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 이렇게 먼저 그 파람 넘어가는 걸 객체로 해서 넘버를 받아내고요. 그 다음에 getJSON 해가지고 reply 밑에 뭐 list.to에 넘버를 이렇게 넘겨서 사용하는 URL 여기 URL입니다. getJSON에 처음에 나온 요 URL이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요.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받아내면 실행할 메소드를 만들어요. 메소드를 만드시는데 이게 펑션 썼네요. 펑션 펑크션 이렇게 써가지고 그 실행하는 걸 썼는데 가로 열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결정을 합니다. 이게 서버에서 넘어오는 데이터가 데이터입니다. 중괄호 열고 엔터 중괄호 닫고 요 사이에 이제 이렇게 펑션에 해당되는 걸 써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떠뜨려서 쓰시면 뭐 getJSON 밑에 URL 보통 이제 URL 이렇게 써가지고 URL 콤마 쓰고 펑션 이렇게 써가지고 펑션도 지금 이제 이렇게 들였으면 여기까지가 getJSON이고요. 여기까지 세미콜론 찍어야 되겠죠. 세미콜론 찍어서 여기까지가 getJSON 함수를 호출한 거고요. 이게 지금 성공했을 때 함수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성공했을 때 함수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if 만약에 이겁니다. 만약에 if 씁니다. if 넘어온 데이터가 이제 콜백입니다. 콜백 이렇게 썼는데 콜백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가 있으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콜백 가로 열고 여기다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처리를 해라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변수에 뭘 받을 수 있어요? 함수를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뭐가 넘어온다고요? 실행되는 함수가 넘어온다고요. 아시겠죠? 이 실행되는 함수를 실행하려면 콜백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쓰는 게 이게 이제 실행이에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넘어오는 데이터, 실행하는 데이터가 이제 안에서 처리가 픽스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이제 실행되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주면 이쪽에서 실행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이쪽에 나와 있는 거는 URL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서버 URL, 아작스로 넘어서 아작스의 서버 URL이 넘어가게 되고요. 요거 펑션으로 되어 있는 것은 펑션 데이터를 쓰는 것은 이제 서버에 데이터를 가져오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면 파라미터로 얘가 받아요. 파라미터 가로 괄호로 받는 거죠. 파라미터로 받는 함수입니다. 그 처리되는 그 받아오면 후에 파라미터로 오면 다음에 그 후에 받아온 후에 파라미터로 받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로 실행되는 이제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행되는 함수를 이제 선언을 하는데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근데 요게 지금 데이터가 이제 그 서버에서 전달해 주는 데이터예요. 아시겠죠?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쓰고 콜백이 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콜백 함수를 전달을 받아서 이제 서버 쪽에서 요거는 이제 콜백 함수 콜백 함수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함수가 있다면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있다면 여기 콜백 함수를 실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콜백 함수를 실행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라미터로 봐서 함수를 실행하면서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받아요. 아시겠죠?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실행한다. 실행하는 함수를 한 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콜백으로 되어 있는 것에다가 실제적으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어떻게 실행할 건지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넣어줘야 한다. 지금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가 나올까요? 그 부여객체가 여러 개 있는 제이손 데이터가 나옵니다. 제이손 데이터는 어떻게 알아요? 달러 get JSON이에요. get JSON.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그 $get JSON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get JSON, JSON은 get JSON이라고 쓰면 서버한테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시면 요거는 서버에게 JSON 데이터를 달라고 JSON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함수예요. 아작스 함수이다.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원래는 이제 아작스는 $아작스 이렇게 쓰는데 여기 아작스입니다. 아작스 형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getJSON을 쓰고 그 다음에 URL 쓰고 그 다음에 실행할 콜백 함수를 보통 이제 써가지고 콜백 함수 이제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이제 그 실행을 하고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함수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신 다음에 여기 콜백 getJSON 이렇게 쭉 쓰면서 요게 이제 그 요거는 성공했을 때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요거는 URL, 이거는 서버에 받아오면 파라미터로 받은 데이터를 실행해 주는데 그 성공적으로 받아오면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받아오지 못하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죠. 성공적으로 받아오면 받아오면 후에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받아서 실행되는 함수를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고요. 되시겠죠? 사용해서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getJSON 뒤에 여기 getJSON 뒤에 세미콜론 찍혀 있는데요. 세미콜론 여기 앞에 이제 여기다가 점 썼어요. 점 써가지고 점 썼습니다. 점 써서 뭐라고 썼냐 하면 여기다 이제 fail 이렇게 썼어요. fail 저희가 fail 써가지고 사용했고요. 이제 여기다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이제 펑션을 한 개 만들었어요. 펑션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펑션에서 쓸 때에 여기다가 xher 콤마 그 다음에 스테투스 콤마 그 다음에 에러 이렇게 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건데요. 이 fail이라고 쓴 거는 여기 fail이라고 썼습니다. 지금 이렇게 fail이라고 사용해서 쓰시는 거는 요겁니다. 여기에 리스트 함수가 이렇게 이제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getJSON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getJSON에 해당되는 게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여기가 리스트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트의 시작이고요. 댓글을 가져오는 리스트, 여기 리스트의 끝입니다. 여기는 이제
리스트 함수의 끝입니다. 함수의 끝이고요. 되시겠죠? 여기 세미콜론 찍어서 이렇게 쓰신 거는 요거는 이제 찍어서 사용하신 거는 이제 여기 어디 끝이냐면 getJSON의 끝입니다. getJSON $.getJSON JSON 함수의 끝입니다. 그 리스트 함수 안에 getJSON 함수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호출하는 게 이해되시겠죠? 포함이 되어 있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여기 리스트를 실행하다 보면 여기 함수가 이렇게 포함이 돼서 실행해서 사용되는 게 있으시고 URL을 호출하고요. 펑션에 맞춰서 콜백 함수 쓰고요. 그다음에 fail이 있는데 이 fail은 실패했을 때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얘는 실패했을 때 처리되는 그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실패했을 때 실행이 되는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를 써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fail라고 썼으니까 실패 이런 뜻이죠. 실패다. 이렇게 해서 실패를 하면 어떤 걸 하느냐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fail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써놓은 것을 jQuery.com 얘도 jQuery입니다. 뒤에서 붙여서 jQuery.com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서치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fail 이렇게 되어 있는데 fail은 뭐 디폴트 fail fail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함수를 쓴 거죠. fail 이렇게 쓴 건데 그 fail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뭔가 있고 그 오류가 났을 때 여기 보면 add, handle, call, vendor, 뭐 depender, object, 뭐 rejected니까 거부당했을 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get 해가지고 얘는 성공했을 때 done 해가지고 쓰는 건 성공했을 때 함수 그 다음에 fail 이라면 실패했을 때 함수 실패다. 그래서 get failed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고 이제 찍는 거 보이시죠? 되셨나요? 실패했을 때 이제 찍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fail 부분을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는데 fail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그 이쪽에 실패했을 때에 처리되는 함수가 여기 있죠. 에러가 오류 나면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실행해라 뭐 이렇게 써주겠죠. 그래서 여기 if 문장 써주고요. if 자 if 쓰시고요. if 작성을 해주세요. if 써주시고 에러가 가로 열고 에러가 있으면 이런 뜻이죠. 에러가 있으면 없으면 어떻게 하자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실행하자. 그래서 에러 가로 열고 닫고 함수니까 가로 열고 닫고 쓰시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에러 함수 에러 났을 때 에러 함수가 있으면 실행한다.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걸 안 써요. 없으면 else 없으면 저희는 없으면 이제 뭔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가져오기를 실패했습니다. 알로 정도 쓰시면 되겠죠. 알로 뭐 이렇게 쓰시고 알로 가로 열고 선더비 찍고 뭐 데이터 가져오기를 실패했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를 실패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알로 띄워주면 딱 나오면 이게 지금 데이터 처리해서 이제 그 이게 있으면 이걸 실행하고요. 없으면 이걸 실행하자. 아시겠죠? 이런 뜻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else 같은 것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교재는 그냥 이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급한 거죠. 이 책이 이제 책 내용도 많은데 이런 거 디테일한 것까지 전부 다 집어넣으면 책 내용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쨌든 이제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실행해라. 없으면 이제 알럿을 이용해서 데이터 가져오기 실패했습니다라고 경고를 한번 띄워라.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저희가 그 아작스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실 때는 이제 아작스를 동작을 하려면 이렇게 $getJSON 하면 JSON 데이터를 달라고 아작스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앞에 URL 그 뒤에 콜백 함수 이렇게 쓰면은 이게 아작스 처리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작스 어려운 거는 아작스라는 것은 틀일 뿐이고요. 어떤 형태일 뿐이고요. 이 처리가 어려운 것은 이제 프로그램이 어려워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ail에서 실패했을 때 사용하시고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실행하고 없으면 알럿을 이용해서 경고를 잠깐 띄우자.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위에 함수로 썼기 때문에 요거는 호출하기 전까지는 이제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펑션이니까 호출을 해야 실행이 된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그 리플라이 서비스도 보시면 이렇게 펑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로 갖고 사이드 펑션. 얘도 이제 호출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만들었는데 여기 펑션에서 그 요거를 리턴을 그 여기에 대한 것을 요거 리턴하는 것을 만드는데 리플라이 서비스에 리턴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위에 함수를 리턴해 주는 것을 한 개 만든 거예요. 네, 리턴하는 걸 만들었는데 저기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땡땡 씁니다. 그래서 리스트 쓰시고요. 예. 리스트라고 쓰시고요.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콤마 찍어주세요. 콤마. 근데 이제 데이터를 더 있으면 콤마 찍어서 하면 되는데 지금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콤마 지워주세요. 잘 보시면 여기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런 얘기고요. 중괄호 열고 하는데 지금 현재 리스트라는 여기 뭐죠? 리스트라는 이게 객체죠. 객체고 리스트라는 항목이죠. 변수. 아시겠죠? 속성 이런 뜻이에요. 이고요. 요 리스트는 뭐죠? 요 리스트는 클릭하면 여기 리스트가 여기 블록 지정이 되죠. 이건 함수예요. 함수를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대로. 이해되시죠? 뭘 호출하면 점 리스트라고 하면 이 함수가 그대로 넘어간다. 그럼 실행을 하려면 리스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리턴되는 것은 자 이제 리턴에서 쓰는데 이제 리턴에서 객체로 쓰는데 여기 리스트는 속성이에요. 리스트 앞에 리스트 땡땡 써져 있는 거는 요거 앞에 거는 앞에 리스트 땡땡 앞에 리스트는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변수 또는 이제 속성 이런 얘기고요. 객체 안에 뭐뭐점 변수 뭐뭐점 속성 이렇게 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요 뒤에 있는 땡땡 뒤에 변수이다. 근데 땡땡 뒤에 리스트는 뭐냐? 땡땡 뒤에 리스트는 함수를 그대로 함수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함수 자체이다. 그 위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함수는 위에서 선언한 함수 자체이다. 그 함수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함수 소스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쪽에 그 리플라이 서비스 점 해가지고 펑션을 만들었는데 리턴되는 것 중에서 이제 리스트 하면은 이 리스트 함수를 그대로 넘어오는 거고요. 자체이기 때문에 얘를 실행하려면 그 리플라이 서비스 점 쓰시고요. 리스트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전달된 리스트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리스트에 대한 파라미터는 여기입니다. 콜백 에라 함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호출을 해가지고 실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얘가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뭐 콜백이건 나발이건 필요 없고요. 자, 이거 지금 이게 실행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실행이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실행이 될까요? 과연 실행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이해되시겠죠? 실행이 될까요? 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쪽에 그 제이손 데이터 getJSO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단 데이터를 URL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이게 데이터가 XML 파일 제이손이네요. 제이손 파일이니까 제이손 파일로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출력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써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게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시려면 여기다 알럿 한 개 집어넣으면 여기 리스트에서 지금 알럿 쓰시고요. 여기 알럿 한 개 집어넣고요. 나중에 실행이 되면 지울 거예요. 알럿 한번 집어넣으시고요. 뭐 처리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알럿 한 개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댓글 리스트 가져오기라는 알럿을 한 개 집어넣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호출하면 알럿이라는 걸 써가지고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되셨나요? 네, 써집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실행해서 하려고 하면 얘를 호출해야 돼요. 이 리플라이 서비스 안에 있는 리스트를 호출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게 407페이지 나와 있어요. 407페이지 보시면 이제 reply service.get list. 저는 그냥 리스트만 썼어요. 이렇게 나오시는 걸로 쓰는데 이게 이제 등록이 그 view.jsp입니다. view.jsp에 여기 이제 등록을 먼저 해놨죠.
JS 하시고요. 자, 요거를 여기 안에 있는 리스트를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쓰시냐면 저희가 그 리플라이 바로 이제 바로 실행되는 거예요. 서비스 리플라이 서비스가 이게 객체 이름이네요. 리플라이 서비스 점 쓰시고요. 점 쓰시고 저희는 리스트로 했기 때문에 리스트라고 쓰시고요. 글번호 그냥 강제적으로 한 게 그 쓰는데 강제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달러 이게 지금 글번호예요. 달러 부여점 넘버 이렇게 글번호니까 달러 부여점 넘버라고 이렇게 쓸게요. 넘버라고 써주세요. 되셨죠? 됐죠? 이거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할 함수를 이제 콤마 다음에 실행할 함수를 이제 그 호출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그냥 한번 찍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해볼게요. 그 성공했을 때는 이제 달러 콤마 쓰시고요. 펑션 이것 좀 이제 실행해 주세요. 가로 열고 하나 닫고 이 안에 데이터가 나온다. 그 서버에서 넘겨주는 데이터 그냥 리스트 데이터겠죠. 데이터가 여러 개니까 그냥 리스트일 거예요. 아시죠? 부여 객체가 여러 개 담겨지는 리스트일 거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쓰시고요. 그냥 이제 알럿해서 리스트를 한번 찍어보자. 여기서 그냥 리스트 알럿해서 그냥 딱 변수 리스트입니다. 쌍따비 찍으면 안 되고요. 예, 알럿해서 리스트를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그 리스트를 그냥 찍어보자. 여기 시켰고요. 그 reply.jsp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를 하자. 가져올 때 URL 썼고요. 넘버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고요. 파람.넘버이기 때문에 넘버이기 때문에 얘를 객체로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되고요. 중괄호하고 중괄호 사이에 이제 JSON 데이터 형식으로 넘기셔야 돼요. 중괄호 닫고 이렇게 사이에다가 그 넘버 넘겨야 되죠. 쌍따옴표 찍고 넘버 써주세요. 그냥 넘버 이렇게 그냥 쓸게요. 넘버 책에서는 그냥 넘버 썼어요. 넘버 쓰시고 넘버를 이제 부여의 넘버 이렇게 식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여기 키고요. 여기 키고 땡땡 뒤에 밸류입니다. 밸류고요. 중괄호 열고 썼으니까 JSON 데이터 형식으로 넘기는 거죠. 아시겠죠? 왜 이렇게 넘겼죠? 여기 보면 reply.jsp 보면 이게 넘어오는 게 뭐다? 파람이 데이터 객체이다. 객체 뭐죠? 서버에서 넘겨주는 데이터 객체. 서버에 넘겨주는 데이터 객체입니다. 서버에 넘겨주는 이게 지금 서버에 넘겨주는 넘버가 넘겨줘야 되는 거죠. 서버 넘버 데이터 객체니까 중괄호 중괄호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객체 JSON 데이터 객체는 이렇게 중괄호 중괄호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있어서 사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됐으면 이제 이렇게 여기 게시판 웹장 게시판에서 다시 컨트롤 F5를 눌러요. 컨트롤 F5를 누른 이유는 컨트롤 F5를 눌러요. 네. 누르시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누르시면 리플라이 JS 여섯 번째 줄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console.log 이렇게 해서 console.log라고 찍은 거 이게 지금 .log가 지금 콘솔이 틀렸나? .log가 이제 오류가 있다 이거 얘기예요. 그래서 이 jQuery 민 두 번째인데 그 위에 요거는 이제 로고는 찍혔을 텐데 콘솔 한번 볼까요? 콘솔 로고는 찍혔어요. 로고는 찍혔고요. 여섯 번째 찍혔어요. 그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보시면 jQuery min.js 두 번째 줄에 놨는데 type list is not function 펑션을 못 잡았다. 그 reply 서비스의 list is not function 펑션이 아니다. 뭐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어요. 펑션이 지금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먼저 소시스에 보면 여기 jQuery.js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소시스에 보면 이제 J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 같은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으신데 여기 펑션 리스트 해가지고 잡고 리스트를 리턴해 가지고 넘겼습니다. 넘겼고 JSON 리스트로 리스트 함수가 이제 리스트 함수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리저브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제가 한 것 중에서 소스 중에서 맨 마지막 거를 안 썼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그 리턴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한 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함수 리플라이 서비스 이렇게 하면서 이꼴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써놓고 이게 펑션에 해당되는 오브젝트인데 얘를 실행을 하면 리턴이 나와야 되죠. 이 실행하자가 여기 맨 끝에 나와 있어요. 여기 가로 닫고가 있는데 이게 없어요. 아시겠죠? 이걸 한 개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시고요. 자, 이제 다시 컨트롤 F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F를 누르면 이렇게 댓글이 이렇게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됐죠. 그리고 이제 받아온 게 오브젝트다 이렇게 받아오게 돼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처리가 끝났고요. 데이터는 가져왔습니다. 잘 보시면 이 리턴되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로 열고 맨 끝에 의미 없을 것 같은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실행해서 리턴을 받아내자 이런 뜻이에요. 아시죠? 리턴을 받아내 가지고 처리되는 것으로 이제 그 리턴을 받아내면 그러면 이제 리플라이 서비스 하면은 리플라이 서비스의 함수를 이렇게 쭉 하면서 얘가 함수 자체가 아니라 함수를 실행하네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실행하고 결과를 이제 리턴된 결과를 받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받아내서 그 중에 리스트 되셨나요? 그 중에 리스트를 실행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함수의 실행을 하는 거고요. 함수를 실행을 해야 되고 실행해주면 처리되는 함수를 리턴해주는 실행해서 실행된 결과에 해당되는 처리되는 함수를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지고 있는 함수를 작성하게 되고 처리해야 될 함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작성하고 그 함수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예, 실행해서 이제 그 함수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실행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함수를 선언만 하면 이제 실행이 안 되니까 그 리스트 서비스라고 썼을 때 요겁니다. 요거 맨 끝에 있는 거 가로 열고 닫고는 그 리스트 서비스 안에 함수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함수를 실행한 걸 집어넣었어요. 리스트 안에 함수를 실행하는 것을 저장해 놓은 건데 저장해 놓으면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현재 결과는 리스트라는 함수가 나와요. 리스트가 있는 객체가 나오는 거죠. 리스트가 있는 객체가 나온다. 그래서 리스트 객체가 나오니까 그 리스트 가로 열고 쓰면 리스트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도록 만들었고요.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로 열고가 없으면 얘가 그 함수인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맨 위에 리플라이 서비스 점 썼는데 리플라이 서비스라고 썼을 때에 요게 함수인데 함수를 실행해야 리스트가 나오죠. 아시겠죠? 리스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맨 끝에다가 이렇게 가로 열고 할 것을 또 써줘야 돼요. 이거 없으면 오류가 납니다. 나고요. 그래서 이제 써주시고 그러면 리플라이 서비스 중에서 나온 결과 중에서 리스트 아시겠죠? 리스트를 실행해서 파라미터로 쓰는데 여기 있으니까 리스트가 나왔다. 이게 지금 무슨 데이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이손 데이터를 달라 그랬으니까 제이손 데이터가 나왔겠죠. 네, 아시겠죠? 지금 요거는 이제 제이손 데이터를 받아내는 제이손 데이터를 받아내는 처리예요. 제이손 데이터를 받아내는 처리를 한 거라서 지금 이제 오브젝트 여기 리스트를 하면 오브젝트라고밖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오브젝트밖에 안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제이손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뭔지 보기 위해서 이제 처리하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보셨는데 처리하는 것 중에서 보시면 제이손 점 스트링 깊이 스트링 깊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을 데이터를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런 거 아닌데 이게 데이터 찍힌 건데 그냥 오브젝트를 보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이손 데이터를 찍는 제이손 점 보면 스트링 깊이라고 이제 스트링 깊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이용하시면
그 여러분들도 배우셨어요. 여기 2021년 9월 24일 날 배운 거 보이시죠? 그 jQuery에서 아작스를 이용한 jQuery 데이터 처리해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아까 전에 봤던 여기 스크린 깊이 json 스크린 깊이에서 리절트를 찍으면 그 데이터가 보인다. 아시겠죠? 데이터 보이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수업을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아니죠. 여기 제이손이라고 알럿에서 이제 여기서 제이손이라고 쓰시고요. 대문자로 여기 제이손 점 쓰시고요. 스트링 깊이라고 쓰시고요. 리스트를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어서 찍는 거죠. 그래서 그 제이손 데이터를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열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데이터가 보여지겠죠. 사람 눈에. 이렇게 보시고 다시 이제 이쪽 볼 보기에 가셔서 컨트롤 F11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제 댓글 리스트 나오고 데이터가 쭉 가져온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처리는 오브젝트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요 댓글이 있어야 돼요. DB에 댓글을 집어넣어야 나와요. 아시겠죠? 그 해당되는 그 인서트 어제 했습니다. 어제 실습하신 분들은 데이터베이스 가셔가지고 그 여기 글 번호에 있는 요 넘버죠. 여기 4000 제 글 번호는 2461번 글을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끌고 왔습니다. 데이터가 없으신 분들은 데이터베이스 가셔서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데이터 아작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가져오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걔를 가지고 이제 화면에 뿌려야 되는 거죠.